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선대위 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에게는 덕담을 전하며 끌어안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원색적이고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습니다. 취사 선택과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위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철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등이랄 것도 없고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후보는 후보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언했던 선대위 쇄신에 대해서도 쇄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작 풀려났어야 한다며 건강만 좋아지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 정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분이라면서 만나서 단일화 문제를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 후보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TV 토론하자며 공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특검도 받지 않고 의혹을 덮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거는 확정적 중범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내세워 되겠습니까? 돼서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자신과 부인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 통신 사찰을 한 공수처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한 60~70%가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윤 후보는 정신 차려서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국민의힘도 고사할 것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투쟁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번 대구 경북 방문은 취사 선택과 선택적 집중을 통해 강공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선 북구 어린이집과 수성구 동구의 유치원 관련 7명, 해외 입국자 2명, 감염원 조사 중인 40대 1명 등 10명이 더 나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40명은 의심 사례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은 경산에서 대구 북구 교육시설 관련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9명 더 확인돼 앞서 발생한 문경과 포항, 김천 등 4개 지역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17명, 경북 82명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대구 남구의 주한미군기지 캠프워커 땅 2곳을 추가로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돌려받은 땅에는 그동안 건설되지 못했던 3차 순환도로를 개통합니다.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될 예정인데 환경 정화 문제가 말썽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주택가를 따라 주한미군기지 활주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길이 1.3km의 이 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년 동안 군사시설로만 사용됐습니다. 이 중 활주로 동편만 지난해 12월 반환돼서 환경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남아있던 활주로 서편 땅을 이번에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땅을 돌려받는 대신 대체 시설을 마련해주기로 주한미군과 합의했습니다.
캠프하고 서편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저희가 이전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부지를 저희가 양효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땅엔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돼 있던 대구시 3차 순환도로가 건설돼 개통됩니다. 이 땅과 함께 중구 도심에 남아있던 미군의 4.7 보급소 땅도 함께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4.7 보급소입니다. 지금은 미군이 물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군사시설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땅을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환경 정화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돌려받은 활주로 동편과 헬기장 땅에서는 벤젠과 비소 등 8가지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정화 비용을 누가 낼지도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추가로 돌려받는 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정화 비용을 어떻게 할지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해돋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지자체마다 새 해돋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경상북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TV를 통해 경주 양남면 읍천항에서 새 일출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안동과 영주, 상주, 문경 등 대부분 지자체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새 해돋이를 중계할 계획입니다. 시군은 해돋이 명소 인근에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도 내년 1일과 2일 오전 7시 이전 입산을 금지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져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대입 정시 전망과 전략을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입 정시 원서 접수 첫날, 진학 상담이 한창입니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입시 결과 자료를 분석하며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고르고 있습니다. 저희 수능 친 거 성적 바탕으로 저희 정시 원서 3개를 접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진 지원, 상향 지원하고 안정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을 살피고 어떤 과목에 가산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 수능을 치면서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부 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인문계 학생은 불리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추이를 잘 살펴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그만큼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원서 접수 막판, 눈치 작전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시점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주요 대학의 가군, 나군, 다군 등 모집군 변화가 많이 생겨 혼전을 빚을 수 있어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쟁대학 지원 경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쳐 군별 지원 경향이 혼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희망대학의 학과 모집군 변경과 경쟁대학의 변화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 지역 주요 5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6,462명으로 전년도보다 535명 줄었습니다. 전년도 수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에서도 일부 학과가 미달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대학들이 수시 인원 충원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겨울 스포츠에 꽂힌 프로농구가 어느덧 시즌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대구와 첫 인연을 맺은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치열한 중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새로운 홈인 대구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10년간 농구가 없던 대구에 새로운 팀으로 자리했습니다.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번 시즌에 가스공사는 4위권에 한 게임차 뒤져 있는
공동 6위로 중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부진한 홈 성적은 아쉬움 이상입니다. 원정에서는 6승 5패, 5할 승률 이상이지만 홈에서는 6승 9패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원정 경기보다 홈 승률이 많아야지 농구 인기가 많이 좋아지고,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떤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팬분들이 계속 성원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수단 또한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서 최근 2연패도 모두 안방에서 당했던 만큼 다가오는 토요일 홈 경기를 통한 연패 탈출 의지는 더욱더 높습니다. 새해 첫 경기이기도 하고 또 오리온과의 시합인 만큼은 정말 꼭 선수들이 또 각오를 남달리 해서 다른 경기들과 각오를 남달리 해서 더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승수가 필요한 가스공사. 다가오는 홈 경기에 대한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새로운 연고지에서 새 시즌을 펼치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1일 이곳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을 상대로 2022년 첫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삼덕 섬유의 최만식 씨가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및 지부여성위원회 일동이 300만 원, 구미농협 나눔회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군위, 문경, 청송 등 경북 10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다시 발효됩니다. 오늘 밤까지 눈이 오는 곳도 많겠습니다. 대구는 1cm 안팎, 경북 내륙은 1에서 5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까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구의 203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예정구역 86곳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기존 정비 예정구역 161곳까지 더하면 모두 247곳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주민들의 찬반이 맞서는 40곳은 유보구역으로 관리해 주민 법적 동의를 받으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23%에다 녹색 건축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에는 20%를 추가 지원해 최대 용적률 43%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대구형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6,500명에서 11,0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가 많은 달서구는 지난 28일부터, 나머지 구구는 내년 1월 3일부터 1단계 공공 일자리 신청을 받습니다. 1단계 신청 접수를 마친 뒤 1단계 선발 규모를 확정하고 이후 2단계와 3단계는 국비 확보 상황,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많게는 모두 11,000여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70% 미만, 재산 3억 원 미만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생활 방역 지원, 정보화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